두 번째 논문은 뉴질랜드가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퇴치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이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어떻게 퇴치했느냐라는 그 논문입니다. 우선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이제 1,569명, 이게 논문이 이제 발표된 시점입니다. 1,569명의 확진자에 22명의 사망자,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4명으로 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치사율을 나타낼 정도로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12월 31일 날 WHO에 보고를 우한의 기질성 폐렴 환자 집단 발생을 보고하고 1월 10일경에 뭐 바이러스 분리 내지는 이제 집단 환자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되면서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중국인 여성이 여행객으로 인천공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죠. 그보다 약간 한 달 좀 지나서 2월 26일 날 뉴질랜드가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여러모로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남태평양에서도 저 남쪽 끝에 이렇게 섬나라고 사실 보통 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뉴질랜드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달 좀 늦게 이제 첫 환자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해외에서 입국자에서 확진자고 빨간색은 국내 확진자입니다. 외국 여행하지 않은 지역사회 확진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질랜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중국인도 많이 가고 한국인도 꽤 가고 이제 유럽인들이 여행지로서 아주 각광받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2월 이 시점이 그쪽은 이제 가을 날씨고 상당히 좋은 여름, 가을 이런 날씨니까 그쪽에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입국자 중에서 첫 확진자가 2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이제 과학자들과 이제 정부가 모여서 정책을 봉쇄라기보다는 이제 컨테인먼트, 이게 번역이 좀 봉쇄라는 번역은 마땅치가 않고 컨테인먼트라는 건 유입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초기에는 이제 공항만에서 입국자 스크리닝을 철저히 했습니다. 컨테인먼트, 그러니까 유입 최소화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뭐 3월 중순에 지역사회 전파, 해외여행을 갔다 오지 않은 뉴질랜드 내국인 사이에서 환자가 생기면서 이 정부 당국하고 과학자들이 일일이 뭐 환자를 확진하고 또 접촉자 추적을 일일이 하기에는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검사 키트라든지 접촉자 추적 방역 요원이 충분치가 않다.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엘리미네이션 스트래티지, 퇴치 전략으로 가자. 그러니까 퇴치 전략이라는 것은 뉴질랜드 국내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서 뉴질랜드 안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자. 공항만 철저히 막으면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가 이제 미티게이션, 피해 최소화 전략인데 피해 최소화 전략은 뭐 이미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이 됐고 대규모로 확산돼서 많은 사망자와 환자 생기고 의료 시스템 부하가 걸리는 거를 최소화하는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의 피해 최소화 전략인데 뉴질랜드는 우리가 뭐 피해 최소화 전략을 하기에는 방역 요원이나 검사나 의료 시스템이 버틸 수 없다. 아예 그냥 발을 못 붙이게 하는 퇴치 전략으로 가자라는 것을 3월 중순에 결정을 해서 강력하게 이제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은 완전히 차단하고 내국인은
입국했을 때 2주간 자가격리, 좀 이어서 자가격리 갖고는 좀 불안하다. 아예 시설격리로 2주간 철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lert level, 위기단계 2단계, 위기단계 3단계, 위기단계 4단계가 이제 최고 단계죠. 3월 26일 날 환자들이 뭐 유입 환자나 지역사회 환자가 느니까 3월 26일 날 전국을 봉쇄를 락다운을 했습니다. 봉쇄. 그러니까 경찰이나 의료인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직장 가지 못하게 하고 스테이 앳홈 집에만 치료하게 하고 전부 이동을 중지시켰습니다. 필수 요원 빼고는. 그렇게 락다운을 하고 스테이 앳홈을 하면서 집에 치료하면서 5주간 강력하게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동 제한을 하니까 환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3단계로 낮추고 또 2주간 3단계로 좀 강력하게 하고 나서 이제 5월 중순경에 환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2단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 8일 날 103일 동안 국내 환자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6월 8일 날 종식 선언해서 뭐 세계 최초다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 총리가 직접 브리핑도 하고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이후에는 103일 동안 6월 8일 이후에는 해외 유입 환자가 뭐 하루에 한두 명씩 쭉 나오다가 22명 정도가 이제 해외 유입 환자가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8월 11일 그저께 8월 11일 그저께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 수도는 아니지만 대도시죠. 한 170만 명이 사는 가장 큰 오클랜드의 가장 큰 도시에서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은 일가족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8월 11일 날 총리가 12일부터 3일간 다시 봉쇄 록다운 이동 제한을 하겠다 강력하게 3단계로 올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성적 퇴치 보고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지금 벌어진 상황이 8월 11일 날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은 4명이 확진이 있어서 다시 3단계로 지금 강력하게 경계 단계를 높인 상황이 이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종식 이후지만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이제 전염력이 세냐 하면 이렇게 다시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은 일가족 4명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는데 뭔가 해외여행 유입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겠죠. 100여일 동안 뭐 없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해외여행 유입 환자와 무증상 전파를 통해든지 연결고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뉴질랜드에서 이제 조사하면 규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좀 더 어떤 방역 조치를 했느냐를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요약해드렸지만 초기에는 국경에서 이제 애국인 일부 이제 고위험 국가 발생 국가에서 애국인 유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잘한 점은 초기에 강력한 국경 통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해서 뉴질랜드 국민 이외의 모든 나라 국민들을 다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호주까지. 그리고 크루즈 입항도 금지하고 또 3월 중순 말에는 이제 뭐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2주 하던 거를 그거 좀 부족하다. 시설격리로 2주간 격리해서 좀 더 강력하게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 격리 중에 3일째와 12일째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죠. 이 강력한 입국 제한이 아마 초기에 주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통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뭐 그 이상으로
지역사회 집회를 모두 금지시키고, 이것이 다 3월 말경에 락다운 봉쇄하는 상황에서는 집회 금지하고 직장 폐쇄하고, 물론 경찰이나 사회필수 유지요원, 그 다음에 의료진은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두 스테이 앳 홈, 집에 있도록, 물론 생필품 사는 위해서 외출하는 것은 예외가 되겠죠. 그리고 내국인 여행, 국내 여행도 다 금지했고요. 그리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휴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지역사회 유행 통제를 했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정책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방역 그 시스템에서 하는 확진자, 그 다음에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서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모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고, 또 일부 이제 집단 발생 우려가 있는 데는 무증상자도 다 검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증례가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방역 통제를 철저히 했다는 거죠. 이건 뭐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연속적인 조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보건복지 경제적인 지원을, 왜냐면 뭐 직장도 폐쇄하고 이동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들을 했는데, 우선은 적극적으로 국민 대상으로 위해 소통,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소통하고 설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소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일찍 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뉴질랜드면은 6, 7, 8이 이제 9가 겨울인데 3월부터 일찍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일찍 접종 시작 캠페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월급 그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제 월급의 50%를 보전을 해줬습니다. 이상을. 그 다음에 빚과 이런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Getting Through Together, 우리 모두 함께 이걸 이겨내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한 것은 첫째, 강력한 국경 통제를 했다. 지금도 이제 상당히 국경 통제 입국을 제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행 통제인데, 지금은 이제 6월 8일 날 정식 선언하고서는 일상으로 돌아갔죠. 심지어 마스크까지 대중이 착용을 하지 않고 일상을 돌린다고 합니다. 일상 직장 다니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열었고, 그러니까 정식 선언하고 국내에서 이제 청정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의 코로나19 이전에 정상적인 사회 또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경제 지원을 해줬고,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이제 통제한 그런 조치들이었어. 마지막으로 이제 뉴질랜드가 코로나19 유행을 성공적으로 퇴치하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는 신속하게 초기부터 사이언스, 과학 기반의 위험 평가에 따른 빠르고 과단성 있는 정부 조치가 실행됐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 국경 통제, 지역사회 유행 관리, 사례 기반 방역 조치 등 공중보건 조치가 효과적으로 발휘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자신다 아던 총리의 단호한 리더십과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메시지 소통. 국민의 신뢰가 있었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 락다운과 같은 스테이 앳 불편한 이런 방역 조치를 국민들이 잘 따라줬다. 큰 불만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공중보건
방역청의 필요성.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아마 제대로 된 강력하고 이제 좀 효율적인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중보건청 필요성을 있다. 그리고 잠재적 감염병 위협에 대한 평가와 관리 대책을 향상시켜야 되겠고, 국제기구, WHO와 같은 국제기구도 좀 지원하면서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되겠다. 마치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 큰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얻은 교훈으로 그 조직도 개편하고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높이겠다 했던 그때 이제 교훈과 좀 느낌이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뉴질랜드가 그저께부터 다시 이제 국내 환자 4명이 갑자기 이제 발생은 됐지만, 그 직전까지의 뉴질랜드가 어떻게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종식 선언까지 했었던가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체계적으로 이 저자들이 정리를 해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요약해서 실렸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드렸고, 우리나라도 이런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좀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19 방역 전략에 좀 도입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이제 2개의 이제 짧지만 중요한 논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